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볼 건데요. 일단은 많이 아쉬워요.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사실 내용도 좋지 않았고, 또 뭐가 있었죠?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요것도 사실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이 12월 12일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정확하게는 12시 한 반 정도 되고 있는데, 미국의 정규장이 시작이 됐고요. 실제로 오라클이 오히려 시간에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도 마이너스 12%이다. 일단 AI의 거품론이 다시 한번 좀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나스닥의 분봉을 보시게 되면요, 정규장이 11시 반에 시작이죠. 요때 시작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반등은 나오고 있다. 물론 장 초반이다 보니까 이러다가도 다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죠? 자, 오라클 실적 발표 일단 안 좋게 나와서 나락이 갔고, 다음은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언제냐? 자, 브로드컴은 11일 발표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7시예요. 오전 7시. 오늘 새벽이죠. 지금이 12월 12일이니까 돌아오는 이제 아침 7시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요거에 따라서 과연 나스닥이 오라클 실적이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나쁘게 나온다라면 나스닥이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당연히 영향 받겠죠. 뭔가 좀 오늘은 안 좋은 얘기만 전하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좀 재미난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매매 기법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한번 알아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기술적 분석 차트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 매매 기법 자체는 이제 공식 기반으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대로 걸리면요, 200%도 수익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실제 한번 사례를 보여드려 볼 테니까 오늘 좀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매매 기법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게 된 이유가 사실 요거죠.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무슨 공시죠? 12월 10일 날 투자 경고 종목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주가 투자 경고는 잘 안 걸리는데, 어쨌든 지정일은 12월 11일. 사실상 오늘 정규장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12일로 넘어가긴 했는데, 오늘부터 투자 경고 종목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캔들부터 경고 종목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시 내용상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패턴이 나올지 제가 감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법이다. 정말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그 전에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이제 공적인 채널인 거 다 아시죠?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에 요청 주신 종목도 한번 제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는 우선적으로는 우리 매도금지. 삼성전자는 앞으로 당연히 좋다라는 거 이제 다 아시잖아요. 지겹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만 거시적인 관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창, 자, 매도금지 적어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죄송하지만 하이닉스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내용이 중요해요. 투자 경고가 걸리게 되면요, 미수도 못 쓰고요, 신용도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풀려야지만 미수 신용이 가능하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풀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투경에 걸리면 다음이 위험이에요. 위험, 투자 위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거래 정지 당하죠. 물론 하이닉스가 거래 정지 당할 일은 없는데, 보통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거래 정지 당하죠. 그러면 세력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래 정지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렇다라는 건 반드시 투자 경고를 풀고 간다. 투경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푼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한번 요 패턴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제 요건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위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특정일이라고 표현했는데 판단하는 날이에요.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되고 그 마지막 날 종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안 돼야지만 투경이 풀리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전제 조건이 뭐였죠? 세력들은
거래 정지를 안 당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경고를, 투경을 풀고 간다.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마지막 항목이 있죠. 판단을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이날부터 투자 경고가 걸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9개 캔들이 더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총 요날부터 10번째 되는 이 캔들에서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마지막 이 판단 기준이 15개, 15일 중 최저가가 아니어야 된다. 최고가. 그럼 요 15개의 캔들 중에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이날부터 투자 경고 걸렸으니까 10개의 캔들이 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10번째 되는 날에 종가 기준으로 투자 경고 여부를 풀릴지 유지할지 판단을 하는데, 이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안 돼야지만 투자 경고가 풀린다. 근데 그 세 번째 항목 중에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대요. 그렇다면 이 10일째 되는 날의 캔들이 앞전 15개의 캔들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 제가 실제로 사례를 통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패턴으로 갔던 게 바로 이 종목입니다. HJ 중공업인데, 이거 진짜 집중해 주셔야 돼요. 강조드리는 게 정말 1000만 원 가치가 있는 기법이다.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강조드리는 게 정말 잘 맞아요.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강조드립니다. HJ 중공업이 언제부터 경고 종목이 됐냐? 자, 얘는 25년 8월 13일 날 경고 종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인 14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이 된 거죠. 요날 공시가 떴고 이날부터 경고 종목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랬죠? 10일 동안 유지가 된다. 근데 15일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 12일의 중간값이 언제죠?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되죠.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요, 4일에서 5일이 무조건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 반등이 나오고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캔들의 최고가를 피하고 투경이 풀린 다음 날에 슈팅이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거든요. 이게 바로 HJ 중공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공시 나오고 이날부터 경고 종목 됐어요. 그렇다면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 차트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우상향을 해주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날이 10번째 캔들이에요. 이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투경 여부를 판단한다 그랬죠. 근데 15일의 최고가가 아니어야 돼요. 15일 중. 그럼 앞에 15개의 캔들 중에 종가가 최고가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의 고가를 안 넘기죠, 일부러. 그리고 나서 풀어준 다음에 바로 다음날부터 슈팅. 자, 실제로 4일에서 5일이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4일차 때 만약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점 대비 고점까지 거의 18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대박 아닌가요? 너무 쉽고 단순해서 못 믿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에 의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공시 내용이 워낙 명확합니다. 10일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고 그 풀리려면 마지막 항목 중에 15개의 캔들 중에 효과가 아니어야 되고, 너무 패턴이 뻔하잖아요. 하나만 보면 안 믿으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희골딩스라고 다 아실 거예요. 25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1등으로 많이 오른 종목인데 얘는 워낙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가 3번이나 걸렸어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걸렸을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11일 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공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지정일은 그 다음날 12일이에요. 자, 요날 공시가 나왔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날 공시 나왔고요. 이날부터 지정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온다. 얘도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 차트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쭉 우상향을 해주고요. 얘는 투자 경고가 이틀 정도 더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를 풀고 나서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 캔들이 상한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날 4일차 때 진입을 했으면요, 대략 몇 프로죠? 200% 정도 수익이 가능했죠. 아까 HJ중공업은 180%,
원익홀딩스는 200%가 가능했다. 자, 이 정도면 구독은 한번 눌러주셔야죠.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확인하셨어요? 아직도 안 믿으시죠? 자,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에 투경에 걸렸던 이 제형솔루텍이란 종목인데 얘도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자, 얘는 11월 20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21일부터 경고 종목이 된 거죠. 자, 언제부터냐? 자, 요날 공시 나왔고요. 이날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 둘, 셋, 넷. 정확하게 4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우상향을 해주고 얘도 투자 경고가 좀 유지가 됐어요. 이틀 정도 더 투경이 유지가 됐고, 자, 마지막 날에 투경을 풀자마자 바로 슈팅. 요게 기본 패턴이죠. 자, 얘는 저점 대비 얼마나 갔냐? 만약에 4일차 때 진입을 했다라면 얘도 거의 100% 정도 수익이 가능했다. 자, 너무 단순해서 못 믿으실 것 같은데, 자, 공시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자, 10일 동안 투자 경고 유지. 그리고 판단일에 앞전 15일 중에 가장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일에서 5일 조정, 나머지 구간 반등, 그 다음 투경 풀리고 나서 슈팅. 이해되시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이거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되죠? 이거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 보니까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에 실제로 진입을 하시죠. 그리고 요 기간 동안 버티다가 요 어딘가에서 아마 손절하실 거예요. 이 캔들이요, 절대 작지 않아요. 자, 요 음봉 캔들 하나가요, 마이너스 8%짜리입니다. 그 다음 캔들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이거 이틀만 당해도요, 버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은 또 얼마죠? 대략 한 4% 정도. 이 3일만 음봉 두드려 맞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반등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면은 늘 당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투자 경고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 꼭 기억해 주세요.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4일차 때부터 분할로 매수에 들어간다라면 필승이죠. 자,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이번은 진짜 대박 종목이었거든요. 상승률로 대박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어요. 자,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7월 22일 날 공시가 나왔죠. 다음날 23일부터 지정됐어요. 자, 이게 진짜 대박이었던 게 요날 공시 나오고 이날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날 5일차 때 만약에 종가 베팅 하셨잖아요. 자, 다음날 시가가요 29.9% 상한가예요. 자, 마지막 날 5일차 때 종배했으면 바로 다음날에 상한가가 가능했다. 하루 만에 30%죠.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오픈해 드렸어요. 제가 근거 없이 정말 유료 강의 기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아직도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종목을 좀 검증해 드리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다른 종목도 찾아보셔서 그냥 비교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번 알아두시면 투경 종목은 모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조건값은 요게 좀 있죠. 이왕이면 이제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 혹은 대대상승 종목들, 시장 주도주에도 잘 먹힌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핵심은 4일에서 5일 조정이 나온다. 우리는 요 기간 동안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면 잘 먹힌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오랫동안 평생 써먹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픈해 드린 만큼 굳이 다른 분들에겐 말하지 말자. 결국 이제 기법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알수록 사실 안 먹힐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종목, 이 기법은요, 공시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아셔도 충분히 가능은 하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수익률이 한 500%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500%가 갈 수밖에 없는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기사가요,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고 나왔어요. 자, 요거는 11월 13일 날 나온 기사인데 얘 보세요. 얘네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종목들의 리스트인데 요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상증자가 나온 종목들이 있고,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그럼 무상증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무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무상증자, 이제 무중 테마가 형성이 되죠.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고요.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죠.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에요. 얘가 이제 과거에 무상증자 대장주 1등주였거든요. 자세히 딱 보셔도 막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막 가요.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뭘로? 무상증자로.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습니다. 단순하게 무상증자 하나만으로도요. 일단 호재잖아요.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들도 급등을 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테마로 변질이 된다면 10% 이상 가는 종목들이 나오죠. 얘 말고도 사실 더 있는데 일단은 요거 사례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이 왜 무상증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하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보통 이제 자산이 많다 혹은 돈을 잘 번다 이런 기업들이 유보율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 무슨 뜻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하이닉스를 좀 언급해 드렸으니까 하이닉스 유보를 한번 봐볼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 대략 한 2000% 되네요. 사실 대기업치고는 작은 편입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을 한번 봐볼게요. 현대차는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뭐 나쁘지 않은데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이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자면 유보율 몇 프로죠? 7500% 아닙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이 대략 한 7200%였잖아요. 이 종목은 무려 75000%예요. 현대차의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이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죠. 그러면요, 진짜 대놓고 진행하면 20대1도 진행될 수 있고 30대1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2000% 갑니다. 2000%. 2000%가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죠. 이거는 아직은 힘들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5대1은 충분히 가능하죠.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으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예상 수익률이 500%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한 애들 보시면요. 텔콘 RF제약. 얘는 무상증자 2대1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30% 갔습니다. 얘는 테마성으로 간 게 아니라 순수하게 혼자 무상증자해서 이렇게 갔어요. 코닉 테라퓨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1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300% 갔습니다. 자, 얘도 테마로 간 게 아니라 혼자서 단독으로 무상증자로 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많이 갔다라고 말씀드린 이 무상증자 끝판 종목, 자, 이 종목 HLB 바이오스텝, 자, 얘는 얼마나 갔죠? 얘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가고 6연상 갔다고 말씀드렸죠. 무상증자 얘는 좀 많이 했어요. 8대1 진행하고요. 한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는 지금은 당장은 말씀 안 드리고 5대1의 무상증자가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500%가 가능하다. 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베팅은 해볼 만하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삼성전자 모두 매도하시고 진입하시죠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삼성전자는 당연히 끌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예상 수익률이 500%인 만큼 그래도 소액은 매수해 볼 만하다. 자, 소액 대략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실제로 500%가 예상 수익률이니까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자, 요거 수익 내시고 다시 삼성전자 재투자하셔도 좋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갑니다. 자, 공시 한 방 나오면요. 단기간에 1300% 갔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르고 고른 만큼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숫자 3이라고 제가 위에 남겨놨죠.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뒤에 뭐 삼성 주주인 분들은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숫자 3을 꼭 남겨주셔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3 남겨주시고 뒤에 삼성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좀 나오는 거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요? 점상을 갑니다.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안 돼요. 애초에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진입하죠? 여기서요? 아니죠. 여기서는 또 구경하죠. 여기가 고점일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진입하는 게 이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음봉을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먹고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2월 12일이다 보니까 이제 새벽이에요. 거의 이제 막 2시가 넘어갔는데 뭐 시간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12일 아침 정규장에 시작이 되는데 적어도 제가 늦어도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최대한 빨리 좀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공시가 나오기 전에 좀 진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상증자가 활발하다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이 말은 세력들이 분명히 이용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테마가 강해지거든요. 우린 또 이걸 이용해 먹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꼭 소액은 진입하셔라. 최대한 빨리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번호를 누르시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죠.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눌러주시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해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숫자만 남겨주시면 된다 그랬죠. 숫자 3 남겨주시고 뒤에 뭐 삼성 주주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서 꼭 숫자 3을 남겨주셔야 된다 라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정규장 우리 12월 12일 오후장에는 좀 진입해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라클이 오히려 더 빠지는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어떤가요? 엔비디아도 오히려 다시 한번 꼬리를 달았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파벳 봐볼까요? 알파벳도 좀 뭔가 흐름이 좋지는 않네요.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나스닥 분봉이에요. 하락, 반등, 다시 하락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장 초반입니다. 장이 열린 지 한 1시간 반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동성이 강한 편인데 한 3, 40분 지나면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 같아요. 뭐 내일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좀 소폭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리포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었죠.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일단 키움증권은 목표가 14만 원을 좀 제시했어요. 기준은 이제 12월 9일자로 좀 확인이 되는데 뭐 내용은 다 좋아요. 26년에 HBM 이제 고객 다변화가 된다. 원래 HBM이 주력으로 써있던 게 어디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이제 GPU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 구글의 TPU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HBM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ASIC 칩이라고 하죠. 요게 GPU가 이제 범용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ASIC 칩은 특화된 반도체라고 봐주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서 만드는 이런 ASIC 칩이 결국 다 AI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칩이 대다수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HBM이 모두 탑재가 된다라고 봐주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만들었고요. 구글에서도 만들었고 또 메타에서도 만들었어요. 지금 HBM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엔비디아인데 이 엔비디아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모두 다 사용이 된다는 건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더 잘 나올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일단은 요 리포트 상으로는
26년에 3배 정도 급증을 한다고 예상하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매출이 지금은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급증을 한다는 거 모두 알고 있으시죠? 제가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 낸드 가격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 이제 이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게, 마이크론이 이제는 개인 PC용 디램이나 낸드는 안 만든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 나오네요. 마이크론의 낸드 공급 감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론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물량이 없어지면 캐파를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 낸드 관련 매출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들 좋다고만 해요. 계속 매출이 잘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수치로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직관적인 게 뭐가 있죠?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이게 진짜 놀라웠거든요. 삼성전자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 추이 전망이에요. 자, 영업이익입니다. 일단은 이 DS 영업이익, 이제 반도체 사업부죠. 가장 뿔뚝 솟아 있는 것들이 다 DS 사업부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기형적으로 높아요. 이게 바로 26년 전망치입니다. 이 DS 사업부의 이제 반도체 사업부죠. 반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 정도 되죠? 거의 80조에서 100조 사이예요. 놀랍지 않나요?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100조로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100조다?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죠? 지금 한 6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30조. 근데 내년도 반도체 사업부에서만 영업이익이 이제 100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단순 계산 해볼까요? 약간 살짝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얘기해 볼 건데 이 PER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게 그냥 제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1년 동안 100조를 벌었어요. 시가총액까지 벌려면 600조를 벌려면 몇 년이 걸리죠? 6년 걸리죠? 이게 PER입니다. PER이 6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대충 개념은 요거예요. 1년 동안 100조를 번다. 근데 시가총액이 600조다. 근데 6년 동안 100조를 벌면 시가총액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ER이 6이 된다. 이거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 이 PER이 6이라면 이거 진짜 심각한 저평가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내년에 삼성전자가 100억을 벌어야 되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제가 마이크론 PER 한번 봐볼까요? 자, 마이크론의 PER 현재 33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대략 42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랑 한 200조 정도 차이 나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마이크론은 덩치가 굉장히 작죠. 그런데도 PER이 33배. 근데 내년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100조를 진짜로 영업이익이 난다라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PER이 6배예요, 6배. 자, 이렇게 좀 단순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실 거예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좋다, 매출 좋다. 사실 이게 좀 체감이 많이 안 되셨을 텐데, 자, 이렇게 좀 비교해 보니까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쉽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죠. 그래프가 좀 비슷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요거는요, 삼성전자 디램 부분의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디램이에요. 기준이 디램입니다. 네, 요 파란색 부분 그래프가 좀 또 솟아있는 애 있죠. 얘가 이제 디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 회색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미비하게 보이는데 얘가 이제 HBM 영업이익을 좀 예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돈을 가장 많이 버나요? 디램이에요. 디램. HBM은 생각보다 좀 미비합니다. 물론 이 HBM이 계속해서 좀 가속화될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내년 예상은 거의 디램이 메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HBM이 워낙 마진이 많이 남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이 디램의 생산 라인을요 축소했어요. 그리고 HBM 생산 라인을 늘렸죠. 근데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디램이 주된 수입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요거 이 그래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치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요 구간에 어디선가 매출을 피크를 찍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최고점은 대략 한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HBM이 같이 따라 올라가고 이 디램 가격이 주추마다 다시 올라간다라면은 더 올라가죠.
하지만 현재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 상으로 감히 좀 예측을 하자면 내년 한 2분기, 3분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2분기, 3분기 때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끊임없이 매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좀 다뤄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제가 오늘 기법도 알려드렸고 종목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뭐라 그랬죠? 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종목명을 이제 댓글로도 한번 달아주세요. 종목명에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슈 있었던 거 뭐가 있죠? 자, 오늘 일동제약이 좀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좀 갔었는데 뭐 이런 종목들 개별 종목 궁금하시다라고 판단되시면 댓글창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런 종목 뭐 따로 뭐 제가 안다라면 바로 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 역시 또 따로 공부를 해서 한번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